날씨가 아주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요새 아주 벼랑한 비염이 또 기승을 부려갖고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교차 심한 이런 때 몸 아주 따뜻하게 하시고 건강에 각별히 유의들 하셔야 되겠습니다. 채널 24K 하소경의 단도직입을 시작합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저항을 하고 해도 세월은 유수와 같이 늘 흐르게 마련이고 모든 시대는 지나가게 돼 있죠. 그렇게 요란을 떨던 트럼프 시대가 1기가 끝나고 이제 대통령 선거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뒷감당이 어떻게 될 거냐, 뒤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하기 이른 때입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대통령은 내년 1월이나 돼야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 법정에서 싸움까지 만일 계속 벌어진다면,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내년 1월이나 돼야 대통령이 결정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얘기겠지요. 그런데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면서 저는 진작부터 제가 했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저는 2000년이 처음 시작되던 그때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2000년 후부터 100년에 걸쳐서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사건이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어떻게 적색 거성이 되어가는지, 말하자면 커다란 태양이 불이 타다가 그것이 차차 식어가면서 그 다음에 엄청나게 이제 부피는 커지는, 온도는 표면 온도는 낮아지고 부피는 커지는 이런 적색 거성의 상태로 미국이 차차차차 그 힘을 잃어버리고 소멸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구경하게 될 거고, 그 변화를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등장하는 세력과 구세력이 어떻게 서로 부딪히게 될지 우리는 이 부분을 면밀하게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의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라고 하는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등장했을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리더십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 과정으로 읽어야 한다, 이 과정을. 과거의 미국의 꿈,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걸로 뭉쳐졌던 미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세계, 그 세계를 이끌어왔던 앵글로색슨을 중심으로 한 코케이션, 백인 집단과 유태인 그룹, 이들이 이끌어왔던 리더십이 드디어 붕괴돼 가고, 그래서 그 리더십이 붕괴되는 현상으로 첫 번째 보여지는 것이 오바마 같은 흑인 세력이 최초의 대통령을 내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미국이 얼마나 더 분열하는가 하는 걸 지켜봐야 할 거다. 이런 얘기, 이런 강의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을 선출할 당시에 52대 48, 이 비율로 이제 오바마가 52를 차지해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 선거에서도 사실 이 비율이 기가 막히게 똑같이 형성이 됐습니다. 52대 48이었죠.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가져간 표가 52%였습니다. 그때 저는 한 신문에 칼럼을 썼었습니다. 52대 48의 사회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 사회는 생산성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분열이 이렇게 서로 오차범위내로 접전하게 되면 누구도 서로에게 권력을 양보하는 양보의식이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고, 분열과 대립은 더욱더 격화될 것을 피하기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칼럼을 썼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전 국민적으로 통합의 의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사회도 굉장히 위험한 비생산적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칼럼을 썼었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미국 사회가 두 쪽이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늘 그것을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불렀고 그 선거판을 참 부러워했었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의 민주주의의 쇼다. 화려한 쇼다. 우리도 좀 그럴 수 있었으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러나 정말 그런가요? 미국은 지금 속으로 어떤 병을 앓고 있습니까? 극단적으로 분열되는 사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 이전까지 있었던 아메리칸 드림으로 대표되는 미국이라고 하는 표상.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기적 집단들에 의해서 두 쪽이 나가는 모습. 그것이 오늘 미국의 모습이고 그 현상을 이끄는 중심의 정당주의를 핵심으로 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서구 사회에서 많은 사상가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야기한 지는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들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 속에 들어있는 정당제도, 정당주의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말을 아껴왔었습니다. 의회주의가 있으려면 정당주의가 있어야 한다. 둘은 불가분의 관계다. 시중에서 가르치고 있는 대학의 교재, 정치학 교재의 거의 모든 교재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답습하고 있죠. 정당주의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요? 민주주의가 처음 성립하던 시기, 미국 같은 거면 미국의 독립선언 1776년에 독립선언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각 이제 주 단위 국가에서 나름대로의 주 헌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삼권 분립에 의한 제도를 만들어 나갈 때 그때부터 정당은 존재했습니다. 유럽에서도 프랑스 인권선언 이후에 앙시앙 레짐이 일어나고 다시 민주주의로 돌아올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속에서 생겨난 정당들, 이 패거리들에 의한 자연스러운 의회의 점령이 이루어졌고 민주주의는 마치 정당주의와 늘 함께 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온 게 사실입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한 패거리라는 것은 아마도 필요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들은 무언가 집단화를 시키는 속에서 자기의 사회적 존재의식을 갖게 되고 그 속에서 사회적 이익을 부여받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의 개인적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니까 이런 인간들의 집단화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실제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의회 민주주의 그 속에서 정당의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의 본연성과 상관 있는 그런 정당주의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재 21세기 현재에 있어서의 정당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과연 그렇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심각한 생각들을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저만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유럽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정당주의, 그거는 이미 사실상 독특한 정당주의라는 맛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죠. 영국 같은 나라를 좀 제외한다면 거의가 뭡니까? 내각 책임제하면서 몇 개의 정당이 연대하고 연합하고 이래서 정당적 색채를 상당히 잃어버린 상태에서 정권을 놓고 패거리 대 패거리로 대립해서 정권을 끌고 나가는 것, 그 속에서 타협을 통해서 끌고 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 유럽의 의회 민주주의죠. 그 속에서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사실상의 정당주의를 이제 벗어나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스위스에도 정당이 없는 게 아닙니다만 이 정당들은 지구당 같은 걸 가지고 있지 않고 국민들은 정당의 소속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극히 제한적이지요. 후원한다거나 또는 정당원으로 가입해 있는 사람들이 정당별로 많아야 10만 명을 넘지 않습니다. 특히 스위스 같은 데는 칸톤이라고 하는, 때로는 깡똥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만, 이 독립된 주가 사실상의 자그마한 나라와 같은 역할들을 하는
이런 이제 주단위 지방자치가 엄청나게 발달하고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발달해 있는 웬만한 중요 사안은 전부 국민 투표에 붙여서 결정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의 필요를 거의 느끼지 않고 정치를 끌어가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지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주의라는 거 애초에부터 없어진 거고요. 그건 뭐 일당 독재로 다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뭐 그게 그런 바람직한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와 같이 지금 정당주의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민복을 증가시키고 있는 거냐, 제도에 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원래 정당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인간의 의식이나 사상이라는 것이 하나의 칼라만을 가질 수 없으니까 몇 개의 칼라를 갖는 사람들끼리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합하고 거기서 정치적 대안을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의논해서 좀 더 발전적인 변증법적 발전, 정반합을 해나가는 변증법적 발전을 해나간다는 그런 이상적인 목표를 가질 수 있고 그래야 한다라는 게 정당 제도의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이제 그것은 거의 사라지고 각 국가에서 거의 다 보여지는 게 뭡니까? 이유 없는 권력의 쟁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집권을 위한 조직화, 정당이 이제 그 기능만을 가지고 잔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의 정당, 이 정당들의 존재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행복을 느끼고 있나요?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립민복은 어떻게 신장되고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그래도 아직까지 필요악일까요?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정당이 있어야만 참신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지요. 이젠 많은 정당을 몇 배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전문 연구기관들이 각 분야별로 엄청나게 생겼고, 그리고 그것을 감시하고 의견을 통합할 수 있는 수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소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언론들도 전부 성장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도 엄청나게 많이 성장해 나왔고 각 대학들을 기준으로 한 지적 집단도 이미 형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정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 정당들은 그러한 조직들과 대결해서 우위에 설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 오늘 채널 24K는 과감히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정당 민주주의로부터 그 다음 단계의 민주주의로 무정당적 민주주의로 이전시켜가는 시도를 해보기 시작할 때가 된 거 아니냐,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전 지구상에서 지구본을 돌려가면서 봐도 어느 나라가 따라올 수 없을 그럴 만큼의 많은 정치적 경험을, 온갖 정치적 경험을 해온 나라입니다. 피식민 시대도 해봤고 전환기 시대를 살았고 일당 독재도 해봤고 양당제도 해봤고 대통령 중심제도 해봤고 이원 집중제 비슷한 짓도 해봤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정치적 형태의 시험도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보다도 앞장서서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 가는 그런 발걸음을 시작하는 나라가 되보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요? 마침 좋은 계기가 도래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그 실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 같지도 않은 당이 되어가고 있는 국민의당, 그 당까지를 포함해서 몇몇 당들, 정당들을 포함해서 민주당은 어차피 뭐 자기네들 힘이 지금 최고조에 올라 있다고 믿으니까 정당 후보를 내겠지만 이 국민의힘이나 나머지
몇몇 군소 정당들을 전부 모으고 거기에 시민 세력이 전부 합치면서 100% 오픈 프라이머리에 의한 시민 후보를 정당 대 시민의 연합된 시민 후보를 후보로 내는 방법.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정치인으로서 정말로 참신한 정당에 소속되기가 정말 싫은 그러나 굉장히 유능한 그런 인재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번에 만일 우리가 그런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시도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지방자치선거를 그야말로 탈정당화하는 그야말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무정당적 민주적 지방자치를 실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도 가능하죠. 대통령 선거에서 가능한 방법은 일단 정당 없이 막바로 대통령을 무소속으로 가자. 이거 참 너무 파격적이고 충격적일 수 있다면 일단 정당에서 공천을 하는 형식을 취하되 대통령은 출마와 동시에 탈당을 해서 무정당자로서 후보의 직을 가는 그래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그러한 방법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대통령들이 대통령직에 간과 동시에 당적을 버리고 무당주의자의 입장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후보부터 숫째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훨씬 정당 이기주의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대통령을 우리는 선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단계를 거치면서 스위스의 집정관 제도와 대통령제 이런 형태의 권력이 완전 분산되고 그야말로 국민자율적인 이런 민주적 단계를 우리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들이 정당을 만들고 정파를 만들고 그것에 매달리는 데 대한 몇 가지 앞선 선각자들의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당파가 그 전체의 집권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모든 당원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에 열중한 나머지 서로 배척하고 당을 분열시키고 분규를 확대하게 마련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진작한 말입니다.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지요. 또 있습니다. 사람들이 즐겨서 패거리를 짓는 이유는 그 속에 들어가면 설령 안식은 없다고 할지라도 이익과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런 패거리들을 통해서 사회적 이익이 달성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패거리가 묶여지게 마련이라는 거죠. 괴테가 한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위해서 그의 소속 정당을 바꾼다. 소위 우리나라에도 뭐 철새 그런 거 많이 있었죠. 그런데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당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주의를 바꾼다. 처칠이 한 말인데요. 정치 현실 속에는 이 두 집단 다 뭔만이 남느냐? 각자의 이기주의만 남는다는 얘기죠. 저는 거기다 그 처칠의 말에 좀 하나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은 애초에 아무 주의 주장도 없다가 이익이 생길 만한 패거리가 있으면 거기에 뛰어들고 그 이익이 자기에게 커질수록 주의 주장의 전사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 같은 이런 대명천주의 시대에 18세기 이전부터 시작된 이 정당주의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 목전에 그 좋은 실험의 기회가 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의 제도를 충격적으로 뒤집어 엎지 않고도 점차적으로 바꿔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지역주의와 패거리주의를 극복하는 동기를 만드는 그러한 선거가 내년 3월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